네, 이반 채여입니다. 지금부터 10주차 총익지 기공학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서는 오버 대처의 전체적인 분류를 배웠는데 그 중에 스터드 어태치먼트, 바 어태치먼트, 그다음에 마그네틱 어태치먼트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스터드 어태치먼트를 자세하게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바 어태치먼트에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 어태치먼트의 저급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하게 흡수된 부분 무취하게 이용됩니다. 유지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경우 프레이터 치조 상황에서 바 어태치먼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셜 덴처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 덴처의 일반적인 부분에도 이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연결시켜 부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 어태치먼트의 사진을 보면 이건 임플란트 스크류에 바들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프라이머리 파트에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태치먼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임플란트 부분에 중간중간 바로 연결시킨 임플란트 어버트먼트를 바로 연결시킨 이러한 라이더라고 하는 피메일 파트라고 하는 올라가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바 어태치먼트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대치 치수 공간도가 좋지 않은 경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즉, 바 어태치먼트 이전에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또따기 단추식의 원리로 그 개개 치근의 치주 건강도가 아주 좋지 않은 경우에는 쓸 수가 없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약간의 치근에 모빌리티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효과로 바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좋지 않은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타입을 하게 되면 환자가 오버네츠를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작 시 안정감과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임플란트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에 비해 더 안정감이 더 우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와 라이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측방 감소 및 결합압을 반대쪽으로 분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모 효과 및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잔존 자유치하의 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심하게 흡수된 부분 무취하게도 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에는 일단 개개 치근 메시체의 상부에 올라가는 바 또따기 단추식의 스터드 어태치먼트에 비해 막대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막대와 하방의 치주 사이 이 간격에
이 지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태 관리는 치실이나 시간 치수를 이용해서 해줘야 합니다. 또한 제작 비용 또한 많이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또한 수지 악관 거래에 의해 선택의 제한을 받는 게 단점일 수 있는데, 즉 환자의 VD에 따른 구겨 선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즉 VD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태치먼트의 규격은 당연히 작은 것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주 악관 거리가 충분하다고 보면은 이 어태치먼트의 규격이 큰 바어태치먼트를 선택해줘야 합니다. 즉 수주 악관 거리가 좁은 경우에는 바어태치먼트를 적용하는데 상당한 제한점이 있지만, 악관 거리가 충분할 때에는 좋은 바어태치먼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 과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치료 전에 구간의 지대치 상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2차 의식에 의한 치관부에 많은 손상이 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클래스프가 걸려져 있는 부분에 메탈 클래스프가 접촉되어짐으로 인해 마모로 인한 우시증이 발생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루트 부위는 견실한 상황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치관부를 잘라내고 코핑과 코핑의 맞대에 바로 연결시켜주는 성분 가찰성의 라이더가 1차 바에 끼워지는 부모 효과의 내치상의 안전성, 유지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즉, 측방압이 치과 성부에 위치되어 불리하다는 뜻은 3번에 있는 경우 클래스프 파셜 대처를 진행할 경우 이 클래스프의 제2 레스트라고 하는 안정이 상방에서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외력이 스트레스가 이 상방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 측방압에 견딜 수 있도록 이 상부에 오는 스트레스를 치관부를 잘라줌으로써 측은적으로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측방압에 견딜 수 있도록 됩니다. 그 다음에 메타코핑을 제작해 줍니다. 그 다음에 라이더를 바로 연결되어서 즉 치근의 수명이나 보철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즉 부모 효과로 인한 겹압 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어태치먼트의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어태치먼트 저고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셜 덴처에도 이용되고 그 다음 구역별로 조그맣게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치부에 이렇게 이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 구치부의 연결 부분에서도 부모 효과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어태치먼트 저고증이 포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운동 허용 여부에 따른 바어태치먼트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운동 즉 교합 시, 저작 시 발생되는 그 교합압을 좀 허용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 교합력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두 군데 있는데 치근이나 치조제 상황
인데 이 치주제나 치근의 상황에 따라 기능 운동 허용을 선택적으로 구분해 줘야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완화비냐 비완화비냐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전 주차에서 배웠듯이 완합은 조인트 타입으로 얘기할 수 있고 비완합은 유닛 타입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에서 완합을 리지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 비완합은 리지드 타입으로 나눴으나 바 어태치먼트에서는 조인트와 유닛으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돌더바 어태치먼트와 라우드바 위스 어태치먼트인데 이 생기세를 잘 보면은 이 프라이머리 파트에 라이더가 있고 그 다음에 바 위에 라이더가 있는데 이 어느 정도의 공간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스페이스가 결과적으로 바 조인트라고 하는 기능을 합니다. 라운드 바 위즈 라이더 어태치먼트는 라운드 바 위에 라이더가 있는데 바와 라이더 사이에 덮개가 덮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능 운동 시 허용해주는 덮개의 스페이스 간격만큼 조인트 완합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는 웨스워시 후 레진 전입 전에 이 바에 라이더를 끼우기 전에 바에 스페이서를 끼우고 그 다음에 라이더를 끼운 다음에 레진 패킹을 하면 레진 전입하고 온선 끝난 후 바와 라이더 사이에 이 스페이스가 개조되어 있는데 이 스페이스를 빼내면 그 빼낸 공간만큼 구간 내에서 기능 운동을 허용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 조인트 타입이라고 합니다. 아래 사진에 코핑을 바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바와 라이더가 끼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의 바가 위에 라이더가 보이는데 라이더 사이에 하얀 재료가 보이는데 이게 레진 전입할 때 스페이스 공간을 채워줘서 레진 전되어지고 온선되어지고 하얀색 스페이스를 빼내면 그 스페이스만큼 기능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이게 또다시 기능 운동에 허용되는 돌더바 어태치먼트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돌더바 어태치먼트의 조인트 타입 반대 유닛 타입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어떤 스페이스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레귤러스 파워 어태치먼트입니다. 이것은 기능 운동에 허용되지 않은 돌도 파워 어태치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치부 쪽에서 피스드 쪽으로 이용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파워 어태치먼트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슬리브 파워 어태치먼트와 멀티플 슬리브 파워 어태치먼트를 나눌 수 있습니다. 슬리브를 바에 하나에 끼우느냐 아니면 슬리브를 바 두세 개에 끼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싱글 슬리브 바와 멀티플 슬리브 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싱글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더가 하나 끼워지는 게 싱글 슬리브 어태치먼트입니다. 사진에서 같이 바가 되겠고 라이더 사이에 뭔가 공간이 게시되어 있는데 이게 레진 전입 과정에서의 원압의 조인트 스페이스를 허용해주는 공간이라고 앞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바에 끼워지는 라이더는 보면은 바와 만나 있는 이 부분이 위치에 바와 라이더의 유지 기능 기전으로 되겠고 그 다음 속나개라고 한다면 이 바깥에 구멍 뚫려 있는 부분은 겉나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나개의 구멍이 다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의 역할은 안의 속나개는 바와 라이더가 만나면서 위치 안정을 이루어진다면 이 바깥의 구멍들은 레진이 전입되었을 때 레진 결합력을 높여주는 하나의 유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긴 싱글 슬리브를 끼워주니까 안정성이 적은 슬리브를 끼워주는 것보다 안정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가 직선으로 제작되어지기 때문에 잔조치근이나 치아가 직선으로 위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용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싱글 슬리브 어태치먼트는 바가 직선으로 제작되어지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싱글 슬리브의 교류상에 보면은 직선으로 나누어 본다면 3번의 경우 양측 구치부 치우제 연장선의 2등분선의 수직으로 발을 설치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치할 때 너무 링거 사이드로 들어오면 혀가 운동할 때 덴처가 서치가 너무 두꺼워지는 범위를 좀 더 고려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싱글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라고 보면 됩니다. 싱글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는 이 바의 라이더 슬리브를 하나를 끼워서 위치의 유지 안정에 이뤄내는 것이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3번 남아있는 경우 직선으로 위치될 수 있고 구치구치에서도 직선으로 위치되어질 수 있습니다. 스튜더 어태치먼트는 지대치 위치 상태에 관계가 없었으나 이 바 어태치먼트에서는 이 직선으로 위치되도록 하는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이 아니라 3번과 5번의 경우 이렇게 잔존되어 있는 경우 발을 하게 된다면 직선으로 위치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직선으로 3번까지 연결시키고 밴딩을 해주면 됩니다. 견치 부위에서 밴딩을 해서 소구치에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때 싱글 슬리브는 바가 긴 쪽 부분에만 슬리브를 위치시켜주는 것이 위치상의 기능 운동의 원활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쪽 다 끼게 된다면 장착률을 높겠지만 기능 시 여러 가지 허용되어져야 하는데 양쪽 다 슬리브가 위치되어 있다면 서로 방해되는 기능 운동, 즉 그러므로 기능 운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가 직선으로 위치되어진 경우에 한해서만 슬리브를 위치시켜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포인트를 밴딩해야 할 경우입니다. 4번과 4번, 5번과 5번의 경우를 5번에 발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3번과 3번 부분에서 직선을 위치시키고 3번에서 5번 쪽은 약간 밴딩의 상태로 위치시켜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밴딩할 때 이 빗끝의 구역만큼은 직선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한해서만 슬리브를 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치근의 코피 높이를 보면은 한쪽이 낮고 한쪽이 높을 때입니다. 그때는 약간 경사지게끔 발을 위치시켜주면 안 되고 직선으로 위치시켜준 상태에서 마지막 끝부분에서만 약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지에서 높여 서로 당할 경우 발을 경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셋의 범위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트 네모 속에 라이더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속날개의 이 부분이 레진과 만나 있지 않는데 레진 전입할 때 이 부분만큼은 속고로 막아줬기 때문에 레진이 이 라이더와 접촉되지 않고 중합 후에 속고를 파내면 이 부분만큼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 부여를 공구를 이용해서 유지력이 떨어지면 화살표 방향으로 약간 제껴주면 안에 라이더가 서로 안으로 오므러져서 유지력을 액티베이션하게 유지력 증가로 높여줄 수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라이더의 공구를 넣음으로써 양쪽을 꼭 쫓듯이 오므러짐으로써 유지력이 액티베이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티프 슬리브 어태치먼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라운드바 위스 라이더 어태치먼트입니다. 보면은 슬리브를 중간중간 작게 하나하나씩 끼워줌으로 인해서 위치상의 유지 안정을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에 슬리브를 여러 개 끼울 수 있으며 치조제 외형에 바를 구부려 여러 개 지대체에 이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바 조인트 완합의 공간 허용해 준 스페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슬리브는 바의 가장 낮은 부위에 위치시켜주는 것이 안정성 그리고 2차 세컨더리 파트 제작할 때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라이더 어태치먼트 이게 바로 모티프 슬리브 바의 대표적인 예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텐션에 관에 대해 다시 보면은 이렇게 공구들이 제자리에서 제공되어지는데 이 공구를 넣어서 화살표 방향으로 약간 밀어내주면은 양쪽으로 어우러지면서 바의 유지력이 조금 더 증가되겠습니다. 이러한 유지력을 조절해줄 수 있는 조절형의 라이더들은 공구를 이용하여 조절해주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구를 사용해서 액티베이션 유지력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비그라는 어태치먼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치근의 경사도가 각각 틀린 경우, 즉 치근의 경사도가 틀린 경우에 코핑과 코핑을 바로 연결시켜서 넣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코핑과 코핑을 따로 만들고 그 다음 그 위에 코핑 위에 스크류의 탑을 솔더로 붙인 다음 스크류로 결합시켜주는 수시로 가찰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슈비거의 어태치먼트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림을 들여다보면은 잔존되어져 있는 치근의 경사도가 서로 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로 묶어서 집어넣을 경우에는 포스트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때는 어태치먼트를 끼워놓고 다음에 스크류 위에 스크류로 연결시켜 스크류를 조여주면 이 경사도가 틀린 경우에도 바 어태치먼트, 수지 어태치먼트를 쓸 수 있는 장점이 바로 이 슈비거 어태치먼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더 바 어태치먼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더 바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것은 세미 프리시즌 어태치먼트로서 모든 것이 플라스틱 패턴으로 키트 제품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화되어 있는 것을 개개로 빼고 보면은 초록색이 라이더고 플라스틱이 바고 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바 형태에 맞게 덴처바로 깎고 메스 패턴을 부착해서 이 바가 주조로 연결되었을 때 메탈 코핑이 연결되었을 때 주조바로 연결되었을 때 이 노란색의 라이더는 실제로 라이더에 끼워지는 오리지널 옐로우 라이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막대는 오리지널 라이더 딜트 내면석에 끼웠을 때 기계적인 결합률을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이더 바이 어태치먼트를 더 알아보자면 세미 프리시저 바이 플라스틱 패턴을 볼 수 있고, 그다음 힌치 무브먼트, 플라스틱 바 패턴과 라일로 라이더로 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바는 크게 맞게 den첩으로 깎은 다음 와스 코팅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노란색의 라이더는 실제 바에 끼워져서 덴처 내면 속에 위치되어지는 라이더입니다. 그 다음에 메케니컬 스냅 리테이션, 그 다음에 헤이더 메탈 하우징 라이더, 그 다음에 골드 알로이 라이더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드 알로이도 플라스틱 나일론 슬리브 대신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지력이 저하돼서 쓸모없는 경우 빼는 것이 아니라 라이더 대신 골드 라이더를 썼기 때문에 교체형이 아닌 계속 조절형의 바 라이더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현재 바에 라이더가 끼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징이 끼어 있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홀로 끼워지는 것보다는 덴처 내면 속에 영구적으로 골드 라이더가 있고, 이 골드 라이더에 플라스틱 라이더가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훨씬 더 안정성이 좋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에 끼워지는 라이더는 화이트, 옐로우, 레드 세 가지가 있는데, 흰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있는데, 이 레드로 갈수록 바와 라이더가 만나는 인사이드가 더 레드로 갈수록 축소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유지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게 헤이더 바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보면 메탈 하우징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일론 라이더가 있는데, 이게 그냥 라이더만 끼울 것인가, 아니면 메탈 하우징을 레진 속에 묻혀놓고 레진 하우징 위에 이 라이더를 위치시킬 것인가. 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헤이더 바의 규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나일론 라이더와 골드 라이더의 규격이 나와 있는데 거의 동일하게끔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임상 경우에는 치간부를 절단하지 않고 자연 치아를 그대로 코팅을 덮고 세라믹으로 제작을 하고 바로 연결하는 이러한 경우도 적용률에서는 다소 있는데, 이는 헤이더 바와 ERA, RV의 어태치먼트를 이용하는 임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이렇게 루트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때 발을 연결시켜줌으로써 분목의 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사진이 드디어 헤이더가 어태치먼트를 이용하여 완성된 구간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골드라이더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임플란트 이용되어진 경우에서 밴딩이 되어진 경우입니다. 3번에 발을 이용했는데 뒤쪽에 치간에 어태치먼트를 부착해주는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3번에 맞대 바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은 되지만 후방 의치의 유지 기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전방에서의 보조, 후방에서 의치 안정성까지 도모해주는 치간의 어태치먼트를 바 어태치먼트와 콤비네이션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전 제작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 바지 트리밍하고 스페이스를 바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 왓서 코핑을 제작하는데 가급적이면 순추적인 부분을 오버커트 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코핑의 높이를 높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치근의 상태가 좋지 않고 BD가 많지 않은 경우에 코핑의 높이가 올라가서는 2차 세컨더리 파트 제작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왓스 코핑을 제작해줍니다. 그 다음 발을 밴딩을 해서 플라스틱 발을 덴처브로 삭제하고, 그 다음에 치즈에 맞도록 크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발을 왓서 코핑으로 묶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 스프링하고, 그 다음 스크류 달고 주조체로 얻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샌드 블러스팅을 처리해서 산화막을 제거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보면은 산화막만 제거되었을 뿐 연마 과정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때 연마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은 나머지 부위는 완전히 펄리싱해줘야 하지만 바와 라이더가 만나는 이 실버 만나는 결합의 정밀도에서는 과다 연마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연마 완료 후 다시 시작해보고, 그리고 또한 연마 이 옹성녀 제작, 복제 모형 제작을 위해 바에 나일론 라이더를 장착한 모습입니다. 블럭아웃이 나일론 라이더의 플랫의 끝부분을 자식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엉성한 복제 모형 제작을 위해 블록아웃을 해주는데 바와 메탈 커핑의 언더컷 등을 러버셉이나 하드워스 등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인산체 내부에 패브리케이팅 라이더를 위치시켜줍니다. 이 패브리케이팅 라이더가 끼워져 있는 인산체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끼울 때는 반드시 수평적으로 끼워줘야 합니다. 절대 수직적으로 끼워주면 안 되는 것이 주의사항입니다. 이렇게 인공치 배열을 해주고 메모를 해주고 옹손된 의치상의 모습입니다. 디스플라스킹 후에 의치상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의치상 내면에 끼워져 있는 패브리케이팅 라이더를 플라이어 등을 통해 제거를 해줍니다. 이게 제거된 의치상 내면의 모습입니다. 다음 시팅 툴을 이용하여 라이더를 의치상 내면에 위치시킨 모습입니다. 의치상 내면에 위치된 패브리케이팅 라이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헤이더 바를 이용하여 제작된 완성 의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골드라이드를 이용한 모습이고요. 이 바우 대체 원소도 이렇게 치가 칫솔 등으로 구강 위생에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이렇게 치실로도 말입니다. 그 다음 바 어태치먼트의 임상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더바 바 어태치먼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식이 된 구간 내 잔존치 대치를 볼 수 있습니다. 치주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신경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 캐날 포스트 시스템을 이용한 근간 형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 공간에 K는 포스트를 세 번째로 피크 임프레션을 떼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워킹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스프선을 달고 이렇게 추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바와 지도체 상태에 따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와 지도체와의 간격을 나타낸 모습입니다. 아태치먼트 사이입니다. 왓슨과 핑 완료된 바아태치먼트입니다. 라이더문이죠. 이때 술도 불러고 최소의 구격으로 제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기포가 없이 성공적으로 납작이 원래 메모리 이렇게 주조체가 많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샌드 플라스틱까지 처리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400도씨에 15분간 열처리 과정을 통해서 370까지 다시 올리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솔더링 후에 이걸 처리의 과정을 진행한다면 바의 마모가 강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마모가 조금씩 일어나서 유지력 저하에 수명 단축 수밖에 없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열처리가 끝나면 이 화이버 글래스피드라고 하는 펜슬로 긁어주면 큰 마모 없이 산화막만 딱 깔끔하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 산화 제거하고 나비치를 닌젯에 인치시켜 보니까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비치 다시 완성하고 치은 녀석을 완성해주고 그다음 1차 메모리한 인베스팅 그다음 왓스워시 후에 여기에 돌더바
조인트 어태치먼트는 바와 라이더 사이에 이런 스페이스 있다고 했는데 내진 넣기 전에 이 바 위에 스페이스를 끼우고 라이더를 안착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스페이스 공간만큼 스페이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을 빼놓게 되면 바 조인트에서 바 유닛 타입으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은 문화잭을 바로 보고 바깥에 있는 라이더를 보고 라이더의 손날개는 발을 잡고 있고 이게 레지 속에 묻히는 부분이고 바 라이더 사이에 환색이 스페이스가 개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합된 상태에서 석고로 유지력이 다소 조절되어지는 이 프렌즈 끝부분에 푸른 부분까지 석고로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이 비어있는 공간은 다 레진으로 흘러들어가 결합이 되겠고 석고가 막아진 부분 레진을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합 후에 석고가 막아되어 있는 그 부분만큼 오리지널 부분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성 있게 들락거릴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력이 떨어지면 액티베이션, 디액티베이션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석고로 블럭아웃을 처리시켜줍니다. 이게 완료된 블럭아웃입니다. 블럭아웃이 끝난 다음 디플라스틱 하고 보니 메탈 코팅이 대차 내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차 내면의 경석고를 다 제거해 보면은 이 돌도 바 어태치먼트의 구성처럼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연막까지 완성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프라이머리 파트와 세컨더리 파트를 부착시켜 보면 이렇게 송곳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지력에 대한 사진입니다. 액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거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 어태치먼트는 구간 위세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10주차 초인치 기구공학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였는데 저번 시간에 스터드 어태치먼트를 배웠다면 이번에는 바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